독서 멘토 인터뷰 유건용. 독서는 저자와 근사한 저녁 한 끼를 먹는 것. 어느 천재 조성년 책을 말하다. 책은 훌륭한 인생 멘토, 행복한 일러스트레이터 밥장 책을 말하다. 책 읽기는 인생 예서 베스트셀러 작가 고정우 책을 말하다. 독서는 저자와 근사한 저녁 한 끼를 먹는 것. 언어 천재 조성년 책을 말하다. 조성년,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라틴어까지 독해하는 언어 천재이자 세계 문화 전문가다. 50만 독자가 열광한 공부 기술을 비롯해 최근자 비즈니스 인문학까지 총 17권의 책을 출간했다. EBS 세계 테마 기행, KBS 여유만만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문화 DNA 칼럼을 연재하는 등 다변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국 뉴욕대 경영학교를 졸업했고 프랑스 에콜 드 루브르에서 수학했다. 영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외부 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더불어 오리진 복화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모든 지식을 연결시켜 건물 속에 넣어라. 유건용. 1억만 보면 몸이 2개라도 모자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책은 어떤 식으로 읽으세요? 조성년. 이동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는 편이라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을 많이 읽어요. 원래는 읽기에 가벼운 책과 무거운 책 2-3권을 늘 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무거워서 힘이 들더라고요. 해서 킨들을 구입했어요. 킨들은 거물방 공부법을 적용하기에 정말 좋은 기계예요. 고유 명사만 클릭하면 위키피디아, 다국적 온라인 백과사전이 자동으로 뜨거든요. 모르는 단어를 클릭하면 사전이 뜨고요. 이렇게 검색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물망 공부가 자동으로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어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체크하고 노트화 시킬 수도 있죠. 그 노트에 책을 읽은 소감까지 적어 넣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어요. 독자들을 위해 거물망 공부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려요. 거물망 공부법은 여러 개의 개별 현상과 지식을 하나로 연결해서 방대한 지식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이에요. 커피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6, 7세기경 에티오피아의 칼디라는 곳에서 커피가 발견됐다는 것, 유럽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 때 처음 커피 맛을 봤다는 것 등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십자군 전쟁이 무엇이었는지, 십자군 전쟁과 종교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등을 책을 통해 알아가야 해요. 단어 하나로 역사와 문화의 영역까지 넘나드는 거죠. 이러한 거물망 공부법은 짧은 시간 내 다백만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줘요. 어떻게 보면 결국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독서예요. 책을 제대로 잘 읽는 게 공부의 핵심인 거죠. 수학책을 다 이해하며 읽은 사람은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국어책에 나오는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상징을 알았다면 굳이 참고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의 주제에만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나가는 독서를 하세요. 독서법이 완벽해지면 공부는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중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셨죠? 그때도 나름의 공부붐이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말 게을렀어요. 머리가 조금 좋아서 교과서를 보지 않고 숙제를 안 해도 대충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게다가 혼자 한글을 일찍 깨우쳤기 때문에 천재란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천재구나 라는 생각에 공부를 더 안 하게 됐죠. 초등학생 때는 쓸데없이 콧대만 높아서 선생님이 숙제를 왜 안 해왔냐고 라고 물으시면 당당하게 숙제 안 해도 나는 다 이해해요. 시험 때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방법이 통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행편없이 말이죠.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평균이 50점대, 국어 평균이 30점대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미국에 가셔서 거물망 공부법을 찾으신 건가요?
네. 미국에 처음 건너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공부를 못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미국은 숙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숙제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으니 모든 과목의 점수들이 형편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친구들을 만났어요. 공부 노하우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죠. 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책을 읽다 보니 어느 순간 지식의 바다에 빠져 있더라고요. 특히 지적 호기심을 내면화시키는 그들의 대화 방식과 독서 교육이 건물망 공부법, 건물방 독서법의 토대가 되었어요. 두뇌의 책이라는 앱을 깔아라.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독서는 두뇌에 앱을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책 한 권이 하나의 앱인 거죠. 휴대폰도 유용한 앱이 많아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양한 책이라는 앱을 깔아놓지 않으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없어요. 하나의 현상을 보더라도 머릿속에 다양한 앱이 깔려 있다면 그만큼 다양한 시선과 각도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게 바로 창의력의 시작이고요.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요. 책은 대화예요. 스티브 잡스가 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와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은 거죠. 실제로 스티브 잡스와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다면 누가 마다하겠어요? 책이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바마가 참여하는 저녁 식사에 테이블 하나를 잡으려면 수억 원이 들어요. 하지만 오바마가 쓴 책은 비싸야 1만 원 정도예요. 그 돈으로 오바마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아깝다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참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직장인들에게 동료랑 점심 먹을래요? 아리스토텔레스랑 밥 먹을래요? 라고 물어요. 직장 동료랑 매일 밥 먹는 사람과 아리스토텔레스, 빌 게이츠와 매일 밥 먹는 사람 중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후자죠. 제 생각은 확고해요. 그러니 점심시간만큼은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서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살살하는 시간도 갖고요.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책을 천천히 읽으세요. 너무 빨리 읽으려 하지 마시고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책은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듯 독서를 대화라고 생각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곱씹어야 해요. 제가 운전학원을 다닐 때 강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느리게 가세요. 느리게 가면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해요. 속도가 줄어들면 판단할 시간이 늘어나고 판단할 시간이 늘어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판단할 시간이 없을 때 늘 사고가 나는 거예요. 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머리에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고 무조건 빨리 더 많이 읽으려 들면 내용이 뒤죽박죽 엉켜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머리가 아플 때고 머리가 아프면 책을 점점 멀리하겠죠. 책을 빨리 읽고자 하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하루에 10페이지라도 천천히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조성년의 추천 도서 이야기 인문학 조성년저 김영사. 지금은 영어 공부를 의학 공부로 생각하지 말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라고 생각해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에도 그 나라만의 문화적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의미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연습하도록 돕는 게 바로 이 책의 핵심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박준저 문학동네. 시를 통해 예쁘고 아름답게 말하는 법까지 함께 배울 수 있었던 책이에요. 성인들도 시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사색하고 글과 단어의 문학적인 맛, 색다른 맛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의 지도, 리처드 니스베처, 김영사. 각 나라의 심리를 잘 정리한 책인데 정말 재미있고 읽기도 쉬워요. 글로벌한 사회에서 외국 사람들이 나랑 이렇게 뼛속까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고 같은 말을 해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책이죠. 책은 훌륭한 인생 멘토, 행복한 일러스트레이터 밥장, 책을 말하다. 밥장. 즐겁게 사는 게 인생 모토인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에세이스트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밝고 경쾌한 그의 그림은 수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공감을 얻었고 밥장 역시 그들과 소통하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고 있다. 더불어 여행과 독서, 공상을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다양한 저서도 세상에 내놓았다. 떠나는 이유, 나는 일러스트레이터다. 밤의 인문학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 개인 작업, 전시, 아트 디렉팅, 디자인, 일러스터 등 수많은 작업을 해왔지만 요즘은 민능구석이라 이름 붙인 작업실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홀짝이거나 책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쫓다. 유건용, 이하유. 처음부터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시지 않았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밥장.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사실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면 다들 자신이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차후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저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거랄까요? 저 역시 그림을 그리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림이 제 인생의 중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조금은 대책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저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고 그만두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즐기게 되니까 이렇게 이 길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작에 가장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는 왜 그만두셨어요? 장. 학생 때는 어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대신 주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가이드는 많이 주지요. 저는 별 의문 없이 그 조언들에 충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 가고 취직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과연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즐겁게 평생 할 수 있는 게 분명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연한 기대라고 해야 할까? 그러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그 고민의 답을 찾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선명한 꿈을 꾸어야 한다라는 말은 들을 때는 참 달달하지만 막상 삶에 적용하는 건 쉽지 않아요. 과학자나 대통령을 꿈꾸던 어린 시절처럼 감정이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생각할 것도 많고 현실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단순하고 명확한 말이나 이야기는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6. 그림을 전공하신 게 아니죠. 어떤 식으로 그림 연습을 하셨어요? 자, 그림을 그리려면 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가령 펜을 쓰는 법, 붓을 쓰는 법, 구도 잡는 법 등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기술들이요. 사실 그 기술들이 왜 필요한가를 따져보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기 위해서예요. 내가 본 대상, 내가 해석한 대상을 기술을 사용해서 재생산하는 거죠.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히면 과연 내 안에 이야기가 있는가, 그걸 꺼내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다행히 저는 그림을 늦게 시작한 게 득이 된 케이스예요. 경험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들을 막 꺼내고 싶었거든요. 내가 편하게 나의 이야기를 꺼내놓아야 사람들도 나를 편하게 받아들여요. 이건 그림뿐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기술을 배워나갔어요. 어쩌면 거꾸로 한 것 같지만 뭐 어떤 일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보면서 정말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어요. 6. 여행을 할 때도 사진 대신 그림을 많이 그리신다고 들었어요. 장. 여행을 떠날 때 꼭 새 노트 한 권을 준비해요. 그 노트에 일기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여행지에서 얻게 된 것들도 오려 붙여요. 냅킨이나 아이스크림 껍데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조리 공책에 오려 붙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남길 수도 있지만 그러면 별 느낌이 없어요. 반대로 그냥 버릴 수도 있었을 음식 설명서 하나도 여행 노트에 붙여놓으면 훌륭한 이야기거리가 되죠. 이렇게 노트 한 권을 완성시키며 여행을 하면 돌아온 후에도 여행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요. 여행을 갔다 와서 무언가를 쓰려고 하면 기억이 희석되기 마련인데 그럴 걱정이 없거든요. 특히 그림은 당시 느꼈던 기분을 그대로 표현한 거라
더욱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 한 번에 여행 노트 한 권이 남아요. 저는 지인들에게도 여행지에서 눈으로 보고 느낀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자주 말해요. 여행을 가면 사람들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대하기 때문에 오감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럴 때 뭔가를 적으면 스스로도 몰랐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요. 여행을 마친 후 돌아와 자신이 쓴 노트를 보면 내가 이런 생각도 했었구나 하며 깜짝 놀랄 수 있죠. 저는 그 놀람이 참 좋아요. 탯주에 책 한 권이 있었다. 6. 그림이면 그림, 디자인이면 디자인, 책이면 책. 정말 여러 분야에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데 책은 언제 읽으세요? 자, 책은 늘 가까이에 있어요. 회사를 다닐 때는 앞으로 내가 뭘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많이 읽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책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 책은 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손에 들고 있는 편이에요. 6. 그럼 한 달에 책은 몇 권 정도 읽으세요? 자, 그것도 대중이 없어요. 책은 3년 동안 1년에 100권씩 읽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까지 잘 실천해 오고 있어요. 블로그에도 책 읽기를 꾸준히 올리고 있고요. 6. 블로그에 책 읽기를 올리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자, 저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라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 마음가짐이 느슨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게 블로그나 페이스북인 것 같아요. 블로그에 1년에 100권씩 읽겠다라는 말을 던져놓으니 이웃들이 아무 말 하지 않는데도 제가 의식적으로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책 읽을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같아 즐겁기까지 해요. 6. 독서가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도움이 되나요? 참, 그럼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죠.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칠판에 큰 타원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2개의 타원을 더해서 깔때기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선생님의 의도는 국영수뿐 아니라 기술도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뜻이었지만 저는 그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그 이야기가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 일을 잘하려면 회사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해야 해요.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잘 알아야 하죠.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통찰력을 기르려면 직접 여러 일을 겪으며 깨닫는 게 중요한데 사실 세상 모든 일을 겪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결국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독서죠.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책 분야를 한정지어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모든 책이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책을 읽고 거기서 느낀 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적용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6. 특별한 독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자, 우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책을 읽어요. 어떤 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책들이 먼저 존재해요. 어느 작가든 다른 책 혹은 다른 작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는 제게 영향을 준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책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꼭 그 책들을 찾아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노하우라면 책을 지저분하게 읽는다는 것, 줄도 치고 책장도 적고 빗면에 의견도 써가며 책을 읽어요. 저는 제 손에 들어온 책은 나만을 위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감하게 읽는 편이에요. 책 내용을 내 안에 넣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무조건 노트에 옮겨 적어요. 넣기 전까지 써 넣으면서요. 그런 후에 그 노트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럴 때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메모하는 습관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책을 지저분하게 본다고 해도 그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 메모해둔 걸 보면 내가 책을 읽으며 생각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더불어 아이디어를 얻거나 인용할 때 많은 도움이 되죠. 노트만 모아도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어요. 6. 인상 깊은 책 속 문구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자, 최근에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세상에 책은 한 권 있는 것 같아.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방법으로 쓰고 또 쓰고 하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1000년, 2000년 전에 쓴 책을 봐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기술과 과학은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지만 말이죠. 결국 우리는 수많은 책을 경험하며 한 권의 책을 읽어 나가는 것 같아요. 6.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책이란 건 결국 한 권이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책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책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나면서 의미를 따지는 순간 관계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의미 혹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책 자체를 사람 자체를 즐길 수 없게 되죠. 그러니 의미를 떠나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으세요. 밥장의 추천 도서 바람의 노래를 들으라.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사상 젊은 날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책이에요. 이 책을 10분도 더 읽었어요. 주인공보다 어릴 때도 읽었고 더 나이 들어서도 읽었는데 그때마다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주인공과 나의 미래 이야기가 현재의 이야기가 되게 가는 느낌이랄까. 텍스트는 변하지 않지만 시간에 따라 읽히는 게 달라지니까 늘 즐겁게 읽는 책이에요. 신화와 인생 조지프 캠벨 가라파고스 신앙에 대해 자유롭게 해준 책이에요. 하느님도 예수님도 정말 자유로운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책이죠.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자 내가 즐겁게 사는 게 온당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척 편해졌지요. 대부, 마리오 푸조 늘봄 재미있는 소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준 책이에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손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흡입력이 있는 책이죠. 문장은 짧고 건조한데 이 문장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정말 떠오르만큼 흥미로워요. 책 읽기는 인생 예서 베스트셀러 작가 고정욱 책을 말하다. 고정욱 까칠한 제쓰기 시리즈로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문학 박사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가의 길로 들었었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1급 지체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한국장애인연맹이사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장애가 삶과 꿈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까칠한 제쓰기가 사라졌다. 아주 특별한 우리 형, 꼴찌 없는 운동회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교과서에도 실린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글쓰기로 많은 이들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자신의 핵심 역량을 알아야 한다. 유건용, 이하유.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고정우, 이하고. 제가 처음으로 쓴 책이 글, 힘, 도둠이라는 책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작문을 가르칠 때 변변한 교재가 없기에 내가 한 권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에서 쓰게 된 책입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전업작가의 길로 나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저 젊은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글쓰기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쓴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책도 잘 팔렸죠. 그때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깨달음 후에 내 능력이 되는 한 좋은 글을 계속해서 써보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을 놓지 않고 살다 보니 작가가 되어 있더군요.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키워나간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먼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깨닫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 역량이란 게 어느 순간 갑자기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의대나 공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애 때문에 의대나 공대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과로 전향한 후 국어국문과에 들어갔습니다. 1박에서도 한동안 방황했죠. 그러다 여기서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후에 열심히 공부했고 박사과정 때부터 학교에서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게 됐는데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죠. 한 권 한 권 낼 때마다 독자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의 핵심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책을 쓸 때 아이디어나 소재는 어떻게 얻으세요? 5.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늘 수첩을 들고 다니죠. 어쩌다 수첩을 놓고 나왔을 때는 휴대폰에 녹음을 하거나 메모를 합니다. 저는 희한하게 샤워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는 얼른 샤워를 끝내고 나와서 수첩에 모든 걸 적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문 서너 종, 잡지 20여 종을 구독합니다.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 책 혹은 방송 등을 통해 내 안에 최대한 많은 인풋을 넣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거라도 멋진 아이디어로 태어나길 기대하면서요. 6. 와, 정말 많은 매체를 이용하시네요. 그렇게 읽고 보는 게 많으신데 글은 주로 언제 쓰세요? 5. 글 쓰는 게 직업이다 보니 정말 아무 때나 글을 씁니다. 강연하러 기차를 타고 갈 때도 쓰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쓰고 솔직히 작가에게 글을 언제 쓰냐는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언제 축구를 하냐는 질문이 의미 없는 것처럼 말이죠. 6. 글쓰기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5.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쓰기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글쓰기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글쓰기 역시 운동이나 춤처럼 좋은 스승을 찾아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야 합니다. 혼자 하다 보면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또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먼저 글 잘 쓰는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세요. 읽기는 모든 것의 기본. 6. 독서가 글쓰기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5.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독서 자체가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4가지 지침이 있잖아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뭔가를 쓰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쓰고 싶어 하는 거죠. 반대로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쓸 게 없습니다. 시인은 시를 엄청나게 읽다 보니까 시인이 된 거고 저 역시 소설이나 동화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읽는 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읽으면 쓰게 되고 쓰다 보면 말도 잘하게 되고 말을 잘하면 타인의 말도 잘 듣게 되는 거죠. 6.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셨나요? 5.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돌아다니기도 힘들었죠. 해서 남들보다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늘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했고 삶의 지침을 얻게 되었지요. 책 속 세상을 통해 제가 성장한 겁니다. 이렇게 드린 독서 습관은 결과적으로 보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습관이더군요. 작가로 일어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요. 6. 독서를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요. 5. 독서는 인생 예습입니다. 먼저 산 사람들이 내가 이러한 실수를 했고 이러한 고생을 했으니 너희들은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써놓은 게 바로 책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을 잘 쓸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이치에도 눈이 밝아져서 말도 안 되는 일에 힘하는 일도 없습니다. 6. 책은 주로 언제 읽으시나요? 5. 제게서 글이 생활이듯 독서 역시 생활입니다. 한마디로 눈 뜨고 있는 동안은 책을 읽고 쓰는 게 일이죠. 그 와중에 사람도 만나고 미팅도 하고 강연도 합니다. 6.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5. 책을 읽을 때 밑줄도 팍팍 치고 책장도 팍팍 접으면서 읽으세요. 저는 책을 소모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면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책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잊히는 건 그냥 흘러보내세요.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고정욱의 추천 도서 당신을 변화시킬 15가지 비밀 버논 하워드 자유로운 상사 수많은 자기계발서 중에서 이 책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위안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톰 소여의 모험 마크 트웨인 이 책은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톰 소여는 굉장히 모험심이 강한 장난꾸러기 소년이지만 사실 고아예요. 이모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살지요. 하지만 절대 현실에 굴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살다가 가끔씩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책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목민심서 정약용. 이 책은 책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터키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보물을 캐다, 나를 일으킨 소중한 문장들. 독서하라, 공부하라, 열정을 다하라, 검증의 마인드를 가지라, 상상하라, 시간을 관리하라, 써라, 사람을 아끼라, 세상과 나누라. 독서하라. 많은 사람과 알고 싶은가? 책 속에 다 있다. 많은 일을 경험하고 싶은가? 책 속에 다 있다.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이 책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읽지는 않으면서 배고프다고 한다. 춥다고 한다. 정민, 오직 독서뿐 중에서. 책은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독서로 길러진 사고력이 뭔가를 생각할 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대화를 나눌 때도 독서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이토 다카시, 독서력 중에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독일의 유명한 문호 마틴 발즈의 말처럼 책은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이루고 무엇인가가 되는데 가장 유익한 길잡이다. 안철수,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비결은 바로 독서다.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과 100권의 책을 읽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다. 이석연, 책 인상을 사로잡다 중에서 세종 정치의 많은 아이디어들이 책에서 나왔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세종이 혼자서 독서한 것이 아니라 신료들과 함께 경연해서 책을 읽고 토론했다는 것이다. 박현모, 세종의 수성 리더십 중에서 공부하라.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아무런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르는 것과 같다. 배워서 지혜가 깊어지면 상스러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높은 산에 올라가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 추적, 명심보감 중에서 공부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 늙는 것이고 공부하다 보니 또 늙는 것이지요. 공부는 죽기 전까지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허락하는 한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늘 새로운 지식이 존재하고 인간은 늘 새로운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결코 공부의 끝이란 없습니다. KBS 공부하는 인간 제작팀, 공부하는 인간 중에서 공부를 거저 출세의 수단으로 여겨서 출세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하면 자신도 잃고 공부도 잃게 된다. 정약용, 유배지에 보낸 편지 중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오직 끝없이 배우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당신의 미래는 오늘 무엇을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즐겁게 그러나 독하게 공부하는 독종들만이 내일 웃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 시간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중에서 열정을 다하라.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놔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그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김연아의 7분 드라마 중에서. 신이 손을 뻗어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일에 전념하라. 그러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반드시 그 신이 손을 내밀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나무리 가조, 왜 일하는가 중에서 나는 살아갈수록 사람들 사이적 강렬한 자와 연약한 자, 위대한 자와 시시한 자 간의 엄청난 차이점이 굽힐 줄 모르는 결심, 즉 한 번 목표를 정했으면 꾸준히 밀어붙여 죽음이든 성이든 끝장을 보는 힘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성취해낼 수 있다. 재능, 환경, 기회가 아무리 뒷받침해준다 해도 이러한 자질이 없다면 설령 직립보행을 한다 해도 인간이라 할 수 없다. 세몰 스마이저, 자조론 중에서
땅 위에 길은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시의 고향 중에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 아름다운 장미꽃에 하필이면 가시가 돋쳤을까 생각하면 속이 상한다.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났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싶어진다. 법정 무소유 중에서. 자네도 알겠지만 희망은 지금 이곳에서 자네가 만드는 거야. 불행할 게 뭐 있어? 여기 사람들은 늘 불평만 해. 하지만 난 불평하지 않아. 오늘 이곳에서 행복해지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네. 칼 필레머,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중에서. 살아가다 보면 길이 없어 보이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곤 한다. 그때마다 멈칫거리며 주저하거나 피하는 대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모든 길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길은 누군가에 의해 바로 나에 의해 만들어진다. 안전한 길, 넓은 길만 찾아다니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윤석권,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 중에서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언제 어디서든 진정한 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창순, 나는 왜 사랑을 못하나 중에서. 상상하라. 상상은 현실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발동되는 생각 너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상은 반드시 일상에서 포착된 불편함을 감지하는 정신적 능력, 즉 감수성에 근거해야 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단계가 바로 상상입니다. 상상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아픔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상상은 허상, 몽상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만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중에서 존 러스킨이라는 영국의 시인은 내가 창의적이 되고 싶다면 말로 그림을 그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뭘 봤니? 라고 물었을 때 그저 풀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고 잎이 몇 개 있었는데 길이는 어느 정도였고 햇살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등 자세하고 소상히 그림 그리듯 말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즉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앙드레 치드도 지상의 양식에서 시인의 재능은 자두를 보고도 감당할 줄 아는 재능이라고 했습니다. 박운형 여덟 단어 중에서 상상력은 이절직인 대상이 결합, 통합, 융합되면서 스파크가 발생할 때 발동한다. 이질적인 두 가지 이상의 산만한 개념과 대상이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전혀 다른 무엇으로 새롭게 창출되며 무엇은 또 다른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 유형만 브리꼴레로 중에서 시간을 관리하라. 시간이 가장 기본이다.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터 드루커의 자기 경영 노트 중에서 저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 싶어 시간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시간의 절대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많은 선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사용하라. 인생은 시간 낭비에 의해 더욱 짧아진다고 한 말씀에 더욱 마음의 귀를 기울입니다. 소멸되는 인생의 시간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정호성,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중에서 시간은 명쾌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마치 돈처럼 불필요한 사소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난간의 밑면을 얼마나 강나게 닦는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레디 포시, 제프리 제슬로 마지막 강의 중에서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주어진 시간이 많으면 쓸데없이 일들이 부풀려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 짧게 잡아도 안 되고 너무 길게 잡아도 안 된다. 약간 타이트하게 마감 기한을 정하라. 이민규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 중에서 써라. 우선 아무 말이라도 계속 기록한다. 심지어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와 같은 문장도 좋다. 그냥 펜을 계속 움직여라. 헨리에터 앤 클라우저 종이 위의 기적 써면 이루어진다 중에서 글은 기록이며 설득이며 노선이다. 궁극적으로 생명의 표현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글을 쓸 필요가 있다. 글은 자신을 바꾸는 데에도 유효한 수단이다. 윤태영의 글쓰기 노트 중에서 작가란 오늘 아침에 글을 쓴 사람이다. 로봇타진 드라이언트, 누구나 글을 잘 쓸 수 있다 중에서 5km를 달릴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은 7km, 10km로 거리를 늘릴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달리기 거리를 늘리는 것 자체가 매우 즐거워진다. 위와 마찬가지로 쓰는 힘이 생기면 쓰는 양을 늘리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된다. 이미 이 단계에 접어든 사람은 글을 전혀 써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엄청난 실력 차이가 난다. 100장짜리 논문을 쓸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면 30장짜리 논문을 짬내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이토 다카시, 원고지 10장을 쓰는 힘 중에서 사람을 아껴라.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함께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싶다. 우리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도 결국은 사람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중심이 아닌 조건들에 불과하다. 장성수, 그래도 사람이 좋다 중에서 상대가 나한테 욕을 할 때 나도 덩달아 욕을 하게 되면 전생도 원수지간이요, 현생도 원수지간이요, 내생도 원수지간이 되는데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할 때 내가 한번 빈 것이 웃으면 전생도 좋은 인연이요, 현생도 좋은 인연이요, 내생도 좋은 인연이 되는 겁니다. 법륜, 붙다 나를 흔들다 중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벗이 셋이 있고 해로운 벗이 셋이 있다. 정직한 사람을 벗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을 벗하고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위선적인 사람을 벗하고 아첨 잘하는 사람을 벗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공자, 논어 중에서 창조를 만드는 두 가지 원천. 하나는 아픔을 들여다보는 힘, 다른 하나는 기쁨을 보태는 힘이다. 강신장, 오리진이 되라 중에서 세상과 나누라. 어떤 것을 자기 혼자만 갖고 싶다는 소원은 악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소원이다. 사람이 행하고 경험하는 일이 참된 행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행복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소원은 더욱 간절해지는 법이다. 톨스토이 단편선 1 중에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곧 당신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다. 숙고해보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겨우 자신의 밥그릇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 온갖 발부등을 치면서 한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인생이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이외수, 아블루 시블루 중에서 세상에 불만이 가득하다면 누군가에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공사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김수환 추기경 장혜민 편녕 바보가 바보들에게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버느냐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행복하냐는 거야.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주는 행복에서부터 시작되거든. 에릭 시노웨이, 메릴 미도우, 하워드의 선물 중에서